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상욱 의원이 왜 민주당에 왔고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편하게 짧은 시간이나마 좀 들어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사실 김상욱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잘 알게 된 지가 별로 안 친해요. 예, 오래되진 않았는데 심지어 내란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끝나고 나서 계엄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윤석열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다. 그런 사정을 좀 잘 알아달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티키타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욱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 정확한 지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좀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김상욱 의원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수의 가치, 또 민주주의 수호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어제 저하고 또 여러 군데 다녀보셨잖아요. 보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은지도 말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형님이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싸웠어요. 형님이 저는 그날 12월 3일 밤에 내대로 목숨 걸고 뛰들어갔는데 당에서 뭐 가라 마라 상관없이 막 뛰들어갔는데 형님이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반성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 반성을 하는데 그래도 여 뛰들어온 사람들은 되게 용기 내서 왔는데 여 뛰들어온 사람한테 그러지 마소 이랬더만. 맞아요. 우리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서로 진심이 통했어요. 그 진심이라는 게 제가 뭐 형님이랑 이러저러 얘기하고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 진심이라는 게 정말 국민 위해서 일하자 그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진심으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 주민이 형이랑 우리 동대문 시장을 돌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동대문 시장은 새벽에 더 살아있는 활기찬 시장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전국으로 감사해요. 이제 도매시장이잖아요.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동대문이 살아야 전국의 옷가게들이 살거든요. 관광객도 많아야 되고. 근데 썰렁했어요. 근데 물어보니 왜 이렇습니까?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하니까 12월 3일부터 힘들대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더 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정치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치 이러면 안 된다.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정치가 엉망이라도 나라가 굴러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경제가 돌아가니까 사회가 성장하니까 버텨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축소사회예요. 인구도 줄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누적돼서 더 밀어둘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역할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무너진 경제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의 혼란스러움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에 빠져요. 이제 정말 정치가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진짜 역할을 해야만 하는 때인 겁니다. 지금 그 역할을 못하면 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보다는 잘 사는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형님 말이 길었어요? 아니요. 장배원님은요? 어디가?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결단을 해줬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우리 상욱이 용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는데 비슷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지지를 밝히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 표명하시면서 전국을 다니고 계신 분, 아까 말씀을 좀 들었지만 본인이 왜 그렇게 생계에까지
예. 여러분, 사실 12월 3일을 겪으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제 큰형님이 저보다 17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하고 단이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래 형 목소리가 더 좋은데 보기 싫까봐. 예. 형님 나보라고? 12월 3일을 겪으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 되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뭐.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고 우리 누나고 잘 왔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이고 우리 삼촌 어떡하든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거 동생하고 오빠는 다 그쪽인데 우리 여동생도 선동을 하고 여기 잘못된 거짓된 뉴스로 그들을 선동을 하고 우리 아저씨가 전화 그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사람들을 부산에서 왔다 그래. 처벌을 해야 되겠죠. 만나보고 싶었어. 그치? 진짜야 너무 만나. 그거에 좀 속았다고 나 사진 찍어도 돼?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안 먹어. 밥 따뜻한 마음으로 여기 더불어 안고 가십시다. 가면서 봐요. 아니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민주당가 계속 와. 나한테는 오는데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서 아직도 저쪽을 지지하는 30% 내외의 우리 형제들을 우리 부모님을 천천히 끈기로 나 이쁘게 나오자. 같이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봐요. 우리 김상욱 의원도 우리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악수를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아줍시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자리로 오시면 저희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도 이뤄내고 또 내란도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무선 마이크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간이 많진 않긴 한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자, 손 한번 들어봐 주시오. 나 말하고 싶다. 나 질문하고 싶다. 보이십니까? 예. 형님 근데 이거 바나나 내 먹으라고 준 거죠? 이 바나나도 좀 좋은 거 주던데 동생을 좀 사놨어. 저 배고프다 하니까 형님이 바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저기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는 법을 공부하시고 법률가로서 국회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헌법의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윤석열이가 윤석열이라 그러면 안 되는가? 하여튼 윤석열 그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뺏겨버리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이게 이제
의원님들께서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원정 선생님 많이 존경하고 있는데 저 야인 시대 때 단역으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예,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진짜 세상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세상 만들어 두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이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질문은 아니시고 헌정 질서 회복과 관련된 말씀, 국가의 역할에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또요? 이쪽에. 아, 이제 마이크가 저쪽에 넘어가 계셔서. 예, 하시죠. 이재명 후보님 은평에 오실 수 없는지 저희 공통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은평에 오실 수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궁금하세요?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요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대표님께 보내드려야 되겠어. 자, 촬영 준비해주세요. 촬영 준비. 자,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은평으로 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영상 촬영해서 제가 바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재명 후보님 은평에 꼭 와주세요. 이러셔야 돼요.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후보님 은평에 꼭 와주세요. 네, 제가 이거 후보님께 바로 텔레그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저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돌아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구속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진짜 보기 싫죠, 그죠? 오늘은 영화관도 같던데. 그래서 주무시더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죠? 예? 안 들려요? 아, 영화 봤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 보는 영화를. 나는 영화 우리 윤석열이 사고 쳐가지고 우린 영화 볼 시간도 없이 뛰당기는데 사고 친 사람은 영화 보고 앉았고 진짜로. 근데 우리보다 더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말 듣고 경험에 나섰던 사람들은 감옥 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속 처불내지 싶은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한 사람은 감옥 가고 시킨 사람들은 영화 보고 있고 뭔가 이상하지요. 이거 우리 형님이 왜 해야 됩니까? 형님 판사님한테 좀 편지 한번 써서. 요것도 다시 한번 외치면 저희가 이걸 한번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구속시켜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촬영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윤석열 구속시켜라. 가능하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영상을 저희가 SNS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막 퍼나르세요. 네? 저 근데 주신 말씀과 해서 좀 한마디 말씀도 올리고 싶었어요.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쓰겠습니다. 저는 표준어라고 쓰는데 이 모양이네요. 애 좀 쓰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 순둥순둥해서 자꾸 그러면 울어요. 근데 우리 역사가 보면 비겁한 경험을 너무 많이 축적했어요. 일본 우리나라 함부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협력한 사람들 우리 제대로 정리 못했습니다. 또 독재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독재에 부역한 사람도 제대로 정리 못했어요. 또 이번에 내란에 부역한 사람들 제대로 또 정리 못하면 또 그래도 되는갑다 하면서 세월 지나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합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이재명 후보님한테 제가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가는 길입니다. 다음 일정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SNS에 영상 올릴 때 이것도 막 퍼나르세요. 대표님이 어쩔 수 없이 은평 올 수 있게 아시겠죠? 예. 윤석열 구속하라 영상 이거 다 올릴 테니까 열심히 퍼날려주세요. 자, 한 분 더 의견이나 질문 받겠는데요. 한 분씩 마이크 잡고 발언하시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또 어느 분이요? 한 분씩 한 번에 한 분씩. 잠깐만 저기 순서가 있으니까. 예. 네, 저 김상욱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 보고 싶어서 대전에서 기차 타고 올랐는데요. 저 대전에서 이제 나는 배우님도 네, 대전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한테 이제 정치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여러 기피를 하고 막 싫어라 하는데 김상우 의원님이나 뭐 박주민 의원님 또 이원종 배우님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했네. 못 들었어? 네. 청년의 정치 참여 다 떠나서요. 국민 주권이잖아요. 국민이면 당연히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 들려요. 마상 입었어요. 자, 근데 정치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관심이 우리랑 상관없다라는 생각 또는 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꼴도 보기 싫게 만드는 그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정치가 왜 꼴도 보기 싫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이번에 보세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계속 항의했던 게 그거예요. 흙탕물을 일부러 만들어요. 꼴도 보기 싫게. 누가 진짜 나쁜지 구별 못하게 막 흙탕물 만듭니다. 그러면 흙탕물 만들어졌으니까 다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흙탕물 만드는 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정치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정치 결국 우리 삶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참여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눠줘야 돼요. 못하면 응징하고 잘하면 박수 쳐주는 겁니다. 진영이 어디 있어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왜? 주인 잘 받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자, 청년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 가면 학생들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참여해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오신 저 청년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친구들 2-3명 더 데리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10명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0명 모인 친구들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면 돼요. 야, 정치인들 이거 해두가. 그게 시작인 겁니다.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책적으로 사실 청년분들께 저희들이 죄송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분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본인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청년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두툼하고 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청년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도전하실 수 있게 자산 형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민주당 꼭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미래의 한국을 좀 더 밝게 만들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또 의견이나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번동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네, 윤석열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진영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고, 김상욱 의원님이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진영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국힘이랑 이제 민주당이랑 지금 거대 양당의 구조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회 또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고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되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혁을 하기에 더 중요한,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대 양당 구조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김상욱 의원님이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국힘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힘이 아닌 다른 또 정당이 견제 기능을 하고 또 소수 정당이 또 올라와가지고 더 건강한 정치를 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시는 두 의원님이 계속 좀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 주민이 형 보고 얘기하려 또 주네요. 예. 제 최선을 다해서 표준어를 쓰겠습니다. 예. 저는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시니까 아이고 표준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라 하시니까 더 긴장해서 우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당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좋겠지만 어느샌가 서로가 비겁한 정치를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영 정치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이 일 안 했으니까 평가가 안 좋겠죠. 근데 자기는 거기서 기득권을 더 누리고 싶어. 그래서 선택하고 만든 거예요. 밖에 적을 만들고 안에 적을 만들어서 적이 있으니까 뭉쳐라, 이게 진영 정치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보수 진영이 어디 있고 진보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제가 생각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는 그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최고의 합의가 민주주의죠.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탄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뭔지를 고민해야죠.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 정신, 저는 AI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AI 혁명, 아마 10년만 지나면 우리 사람 머리보다 수천 배는 더 뛰어난 AI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한테 재판 맡기기 싫고 AI 해주세요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진보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성공하려면 보수가 탄탄하게 그 충격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틀을 유지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도 불안해서 민주주의 지키러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 정신을 투영한 고민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이러면 사회가 혁신을 못하고 역사가 발전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민주당,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만든 당이 민주당이구나. 그러면 민주주의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투철을 하겠구나. 그리고 80년대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민주주의는 보수의 가치인 거예요. 왜냐? 지켜야 되는 최고의 가치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80년대에는 진보가 민주주의를 고민했다면 2025년의 진보는
민주주의의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당의 모습도 가치 지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무리지어서 우리가 정당이 아니라 우리 정당은 이것을 추구해. 근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지금 2025년 5월, 6월 현재를 얘기하면 민주당이 다 해야 돼요. 왜? 국민의힘이 반쯤 좀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회의 틀을 지키는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 역사의 진보를 이뤄내는 진보적 기능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민주적이어야 되고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해야 되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참 커졌어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아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3년이 국회의원 임기가 더 남았어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 3년 뒤에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 민주당이 버겁고 힘들지만 보수의 기능도 해내고 진보의 기능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가치와 정책을 경쟁하는 그런 발전된 정치 문화가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발전된 정치를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주민희 형님과 함께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영 배우님 뭐 보태 주실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으로서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또 깊게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먹다 보니까 제 딸이 큰애가 30살이 됐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보다 잘 교육을 받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는 그 시대 국민들의 시민들의 수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석열도 우리가 잉태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자고 나온 게 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냥 80년도 지나서 87년도에 우리가 그걸 성취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곁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지나가 보니 국민에게 또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대전에서 올라오신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근대사를 공부시킬 수 있는 올바른 역사를 공부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도 필요합니다. 옳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정치하는 사회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표하는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젊은 청년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그 앞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도구로 써달라고 하길래 제가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만보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결과물이 14일 후에 나옵니다. 단지 첫 번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를 가슴 벅차게 우리가 기대하고 똘똘 뭉쳐서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줘보십시다. 여러분, 즐겁게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까짓거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금방 우리가 해치울 수 있습니다. 찍소리 못하게 눌러봅시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무대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소중한 광경들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을 한번 좀 봐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셨죠? 이 시간에, 그죠? 이게 은평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대선 승리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응원해 봅시다. 박수 쳐줍시다. 힘내라, 응원합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크쇼는 이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